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이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간밤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도 쏟아져 나왔었죠. 세계 최고 부자를 넘어서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가 탄생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간밤 머스크가 최고 부자에 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 탓이 크겠죠. 가장 먼저 오늘 제가 가져온 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Tesla stock closes at new record high as shares surge 6%. 자, 이 테슬라의 주가가 6%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소식은 다들 아실 텐데요. 단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소식들이 겹쳐져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먼저 탑라인 내용부터 볼까요? 탑라인. Elon Musk added more than $10 billion to his net worth Wednesday. 자, 일론 머스크의 주가가요, 거의 이 10억 달러라고 하죠. 거의 갑자기 이렇게 거의 10억 달러 가까이 증가를 해줬습니다. 그 이유가요. As Tesla's share rose to a new high amid a broader surge for tech stocks. 자, 이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서 이 테슬라가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하나 더 붙습니다. As analysts have held optimism for the automaker in the weeks since the election. 이 선거 이후로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의 낙관론이 더해지게 되면서 이 주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보자면요. 물론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전망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요. 이전에 이 BOA 그리고 이어서 그런 다른 애널리스트들 외에도 스티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테슬라에게 목표가를 411달러 가까이 올렸는데요. 이건 the highest of a 45 Wall Street price targets tracked by FactSet. 이 팩트셋이 분석한 44개의 월스트리트의 이런 목표가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또 제시를 해줬습니다. 무려 411달러라니 정말 테슬라의 상승세가 어마어마한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로보택시 시장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소식들이 전해졌었죠. 테슬라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그 전날이죠. 이 밤 제너럴 모터스는 크루즈 로보택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높은 비용과 시간에 대비해서 시장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한마디로 이 제너럴 모터스마저 로보택시 사업에서 테슬라에게 인프라적으로 많이 열세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어서 스페이스X의 내부자 주식 매각이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최근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스페이스X의 임직원 그리고 초기 주주들이 내부자들의 공개 매수에 참여한 가운데 이 스페이스X의 경우는요. 현재 기업 가치가 약 하나로 500조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1.5배 이상의 비상장 기업이 바로 스페이스X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마찬가지죠. 스페이스X 이외에도 이 머스크의 XAI의 기업 가치 역시 500억 달러 하나로 약 70조 원이 넘기는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 다시 한번 6개월 만에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갖가지 호재가 더해지고 있는 이 테슬라의 주가 너무 잘 가다 보니까요. 이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하잖아요. 갑작스러운 이런 어떤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런 테슬라의 주가 흐름 앞으로 어떻게 봐주실까요? 제가 테슬라 주가가 신고가 414달러를 뚫게 될 거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달 전에 강하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공동 대통령으로 공동 당선인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에 요직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머스크가 그 관련주인 또 테슬라가 안 갈 일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도 조정받아서 크게 빠진다? 그러면 미국의 정책으로 밀어가지고 올리면 되죠. 머스크가 그거 관련해서 입김이 세니까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서도 살짝 흔들릴 때에서도 그냥 가져가셔라. 오히려 조정받으면 비중 적은 사람들이 더 사야 되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지금 따라 들어가도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어차피 신고점을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점으로 그럼 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너무 우리나라 주식에 비해서 너무 잘 가니까 배가 아프죠. 월봉을 보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거의 테슬라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넘어갈 게 거의 자명하니까. 안 넘어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미국 주식인데.
거기에 지금 머스크가 트럼프의 그 힘을 입어서 계속 트위터에다가 떨어지면 트위터에다 또 쓰면 돼요. 테슬라가 어젯밤에 상한가를 갔더라. 걔는 상한가가 없어요. 어제 100% 갔더라, 200% 갔더라. 그러면서 그럼 나는 더 사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면은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자기도 막 사겠죠, 그렇죠? 그 트위터 쓴다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냥 나와가지고 얘기 몇 마디 하다면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도치코인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미래가 저는 좋다 그랬죠. 저는 이거를 자율주행으로 안 봐요. 근데 자율주행 섹터로도 가겠지만 저는 로봇으로 봅니다. 로봇은 무궁무진하게 지금 앞으로 기대감이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걸 넘어갈 거다 했는데 지금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으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원래 이 타이밍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불안감으로 지금 매수세들이 다 얼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주식을 정리를 하고 테슬라로 계속 가려고 할 텐데 그럼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건 잘 생각을 하시고 조정받으면 당연히 또 사면 괜찮은 종목은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그걸 갖고 있다.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데 더 가져가도 되겠느냐라 만약에 물어본다라 그러면 그럼요. 계속 가져가야죠. 근데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진 않는다 그랬어요. 한 달에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 한 달에 많게는 3주 정도는 조정받았다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시장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어쨌든 조정받고 더 올라가고 조정받고 더 올라가고 우리나라 주식하고 다르죠.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올 때 못 팔면 더 빠지고 올라올 때 못 팔면 더 빠지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일부 몇몇 종목들은 더 올라가는 데도 있겠지만 미국 주식은 하여튼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폭락하거나 급락하거나 안 좋은 얘기로 뭐 본격적으로 급락하기 전까지는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렇고요. 그럼 테슬라만 갔느냐? 메타도 갔어요. 메타도 신고점이죠. 단타 치는 건 사실 우리나라 종목들이 더 큰 수익은 빨리 나는 건 우리나라 종목은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20, 30%가 올라오지만 얘네들은 단기간에 올라오지 않아요. 천천히. 그래서 좀 답답은 할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타를 작년이나 재작년에 샀던 사람들이 지금 올라갈 때 수익률이 커지는 거죠. 배가 올라갔으니까 100%, 200%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더블로 올라가게 되면 10% 움직이면 2배씩 움직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산수 개념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닥에서 100% 이상 올라가고 200% 올라가면 10%만 올라가도 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밑에 샀던 사람들이 천천히 가져갔을 때에서 큰 수익이 나는 거고 지금 들어가면 그렇게 빠른 수익은 안 나요. 근데 안정적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흔들려도 어차피 미국 주식이니까 흔들리면 더 사면 되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는데 그렇다 무턱대고 사면 안 되고 어쨌든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단타를 하겠다 그러면요.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건 두 가지 전략을 써야 돼요. 단타로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갔다가 깨지면 진짜 손절할 거냐. 이건 단타 전략. 단타 아니고 좀 스윙적으로 중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여기까지 밀리면 그걸 살 거 생각해서 한번 지금 정도에 사고 내려오면 여기서 또 사고 또 내려오면 여기서 사고 손절 라인은 여기를 둬야 되는 거죠. 이 추세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으면 여기 저점 라인 요 라인 정도에서 깨지면 거기서는 뭐 손절하겠다는 전략으로 들어가면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먹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점이 아니고 지하실이 아니고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 리스크가 지금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매매 전략으로 손절을 엄수하면서 잘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얘네는 그런 상황 없잖아요. 글로벌 경기 침체도 아니고 갑자기 뭐 미국에서 뭐 내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코로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 미국을 휩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황도 없죠.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사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는 그렇고 자,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못 사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구글 급등하죠. 근데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매매를 하는 것도 되는데 미국 주식을 할 때에서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해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도 공개 방송을 좀 할까 하는데요. 왜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3일 연장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주일 이상 올라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같은 전략이긴 한데
우리나라 주식들이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매매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 제가 분명히 또 다시 움직인다 그랬죠. 벌써 이재명 관련주도 흔들렸다가 벌써부터 움직이네. 저렇게 빨리 움직이면 별 재미가 없는데. 근데 정치 테마주들은 계속 이쪽으로 쏠릴 겁니다. 봐봐요, 나중에. 하루 이틀 움직이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자, 그래서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잠시 뒤에 11시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